그거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거를 꼭 착용해야 되는 것도 이유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 지정된 보호 착용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자, 백투더 베이직,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라고 하기 때문에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비교에서는 보호구의 정의, 필요성, 그 다음에 법적 기준, 작업별 착용 기준, 그 다음에 위반 사례와 사고, 그 다음에 실제 작업장별로 어떤 작업복을 입어야 되는지를 이제 교육생들과 같이 실습하고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단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호구란 의미는 외부의 유해 위험 요인으로부터 재해나 건강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자가 착용하는 기구나 장치입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면 그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즐겨보고 있는 스포츠에서도 안전보호구를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야구도 마찬가지고 태권도, 펜싱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빠르게 날아오는 공으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각각의 역할에 따라서 안전보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자는 헬멧, 엘보 보호대, 무릎 보호대를 차고 있고, 포수는 글러브, 그 다음에 나머지 보호들은 거의 동일합니다. 지금 야구에서 보시면 실제 이 글러브는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다른 글러브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공을 많이 받는 포수, 일루수 이런 역할들은 대부분 더 두꺼운 글러브를 쓰고요. 내야수나 외야수는 약간 좀 샤프한 것들을 좀 많이 사용합니다. 최근에는 보면 이 야구 헬멧도 좀 계속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TV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야구 헬멧에 이 앞면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지금 많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하도 공에 맞으니까 함몰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계속 진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필요에 의해서 안전보호를 계속 진화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실제 작업을 하면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개선 활동을 하고 진화할 수 있도록 저희 스스로가 저희 몸을 지키는 작업들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21년 자료에 보면 제조업에서 근로자 사망자 수가 약 512명입니다. 근데 이 안전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망자는 약 16.5%, 85명 정도가 있습니다. 결국 안전구를 제대로 착용을 했으면 꼭 중대재해까지 안 갈 수도 있었던 사람들이 약 85명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질병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질병은 결국은 계속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괴롭게 살아야 되는 거죠. 자, 제조업에서의 질병에 의한 재해는 7,444명. 근데 그 중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안전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아서 그 질병을 얻은 사람들은 2,137명입니다. 약 30% 정도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뭐 진펜이, 난청이 이런 것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제가 가져가야 되는 질병인 거죠. 우리가 정해진 룰을 지키고 지정된 보호구를 사용하게 됐을 때 우리는 우리 가족인 1년에 발생하는 약 85명의 사망사고와 2,100명 정도의 질병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다음엔 발표자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부분은 이제 보호구 법적 기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호 같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다양한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산업안전보건 관계자분들에 대해서 준수해야 될 사항, 그리고 그 위에 현장에 있는 위해 위험 요인별로 해서 이제 착용해야 되는 보호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나와 있는 보호구들을 일단 예시로 좀 설명을 드리면, 머리 같은 경우에 이제 외부에서 물체가 낙하해서 충격을 주거나 아니면 본인이 떨어져서 이제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발 같은 경우에는 물체로 인해서 뭐 충격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외부 물체에서 뭐 끼거나 또는 감전 위험이 있을 때는 이렇게 안전화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락 위험이라고 하죠. 그래서 높이 2m 이상 또는 깊이 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안전벨트라고 하는 것을 이제 착용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안전벨트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 안전벨트 고리를 걸 수 있는 거리대를 설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하시다가 이제 눈 있지 않습니까? 눈 쪽으로 물체가 이렇게 흩날릴 위험이 있으면 보안경을 착용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현장에서 이제 전기를 취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절연 장갑 같은 절연 보호를 착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 외에도 이제 좀 추가적으로 아셔야 될 게 안전화 같은 경우에도 절연이 되는 등급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감전 방지가 되는 안전모, 안전화, 절연 장갑을 착용하고 작업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이제 뭐 고열 작업으로 인해서 신체가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방열복을 착용을 해주시고, 그리고 호흡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용접 작업이라든지 목공 작업으로 인해서 이제 호흡기 건강장애가 발생을 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방진 마스크. 그게 아니고 이제 페인트 또는 뭐 신나 같은 유해 화학 물질을 취급을 하셔서 유해 증기를 들여 마실 수 있는 작업 같은 경우에 방독 마스크를 착용을 하시는데, 방독 마스크 같은 경우에 착용하실 때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이제 안에 이제 정화통에 이제 필터를 착용을 하시게 돼요. 근데 그게 화학물질 종류에 따라서 색상이라든지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취급하는 그 화학물질 종류가 뭐 가스인지 아니면 뭐 페인트인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시고 거기에 맞는 걸 착용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 현장에 계신 그 안전보건 계층별 분들은 좀 준수해 주셔야 될 게 있는데, 일단 사업장에 있는 사업주는 이 적정 보호구를 지급을 하고 착용하도록 안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팀 이제 안전보건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격한 안전보호구가 구입이 되고 지급이 될 수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이제 팀장님이라든지 이제 반장님, 그러니까 관리감독자 분들께서는 이 지급된 보호구를 작업자가 제대로 착용하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수시로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겠고요. 작업자분들은 그 지급된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을 하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보호구 같은 경우에도 잘 모르시는 부분이 좀 있는데, 보호구라고 해서 다 착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안전보건공단이라고 이제 공인된 기관에서 시험이라든지 이런 걸 통과한 그 보호구를 착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걸 이제 어떻게 확인하시냐? 이렇게 이제 KCS 마크라고 이제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이제 보호구별로 이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합격에 통과한 규정된 보호를 착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작업별로 어떤 보호를 착용을 해야 될지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업별 보호구 착용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작업별 착용 기준으로서는 이제 일단 보도 작업을 포함한 작업에서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을 착용하는 안전모가 있고, 보도 작업 시 추락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 그리고 손에 대한 물절이나 화상, 마찰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갑, 그리고 안전화 등이 있습니다. 주로 저희가 그 안전환경팀에서 현장을 방문하거나 할 시 가장 자주 발견되는 사항인데, 작업별 착용 안전모는 착용입니다. 근데 실제로 현장을 방문하시다 보면은 안 쓰시다가 급히 쓰거나 아니면 작업하시다가 좀 불편해서 조금 힘들어서 안전모를 마치 초밥에 밥 위에 생선 얹어가지고 작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전모를 착용할 시에는 항상 머리 고정대를 조절해서 자신의 머리 크기에 맞게 조절을 한 다음 필히 턱끈을 견고하게 조여서 고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장 작업 시에는 도장 작업 후 발생할 수 있는 유해 물질을 흡입을 방지할 수 있는 방독 마스크, 그리고 보호복 등이 있고, 방독 마스크도 동일하게 착용할 시에 실제로 착용만 하고 이게 정말 유해 물질을 막아줄 수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를 하지 않고 사용하시는 분들 다수 발견된 사례가 있어가지고 그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2번과 같이 머리 위로 넘긴 다음에 목근에 고리를 채우고 밀착되게 조절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숨을 불어서 면체가 약간 부풀어 오르고 공기가 새어나오지 않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음압 밀착 검사라고 해서 공기를 들이마신 다음에 면체가 오그라드는 것을 확인하고 공기가 새어나가지 않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산 작업이나 소음 발생 작업 시에는 작업자들의 눈을 보호할 수 있는 보안경이 있을 것이고, 소음이나 기타 시끄러운 소리가 발생할 수 있는 공정에서는 꼭 귀덮개나 기마개를 사용하셔서 안전을 지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발표 넘기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저는 지정된 보호구를 차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난 그 사례를 이야기를 하는데, 또 하기 이전에 제가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본다면은 철심반에 대해 가지고 소음성에 대해 본다면 95dB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높아요. 그 일부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항상 회사에서 정밀 검사를 할 경우에는 항상 그 반 이상이 전부 다 특별 점검이 간다 하더라도 계속 재점검이 나와요. 그 정도로 소음이 많고, 그리고 요번 앞에 뭐 8월달 그리고 7월달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보면은 굉장히 많이 더웠어요. 덥다 보니까 80만 사람에 대해 가지고 그만큼 뭐 25년 30년 일했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옆에 에어컨이라든지 있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더위와 소음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전 불감증에 의해 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더라고. 항상 프레스는 움직입니다. 항상 배전차도 막 있어. 물론 거기에 대해 가지고 뭐 보호카가 다 채워놨다고 하더라도 작업자에 내가 출근하고 난 다음 더 작업자의 마인드 정신 상태가 고르지 않으면은 100% 사망 사고가 난다. 중량물 취급 작업에 대해 가지고는 철심만이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아침에 10분 안전교육으로 다 바꿨어요. 30분 해라는 거는 이건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바꾸고 난 다음에 반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8시 30분부터 자, 잔업을 하게 된다면은 21시 9시까지고, 잔업을 안 하게 된다면은 8시간 근무다. 잔업을 하면은 11시고, 잔업을 안 하게 된다면은 8시간이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효성중공업 들어올 적에 카드를 찍는 순간 퇴근하기 전까지는 회사의 규정과 모든 부분에 내가 다 따라야 그런 시간이다. 그런 시간인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날씨가 덥다라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은 그 해양 그 정신으로 일을 하게 된다면은 사망사고 및 안전사고와 연동이 돼가지고 집으로 못 돌아가거나 아무나 병원에 입원하거나 그렇게 된다. 이번 앞에도 고압가공반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크레인 사망사고가 나가지고 상공장 정문 앞에서 가족들이 유가족들이 와가지고 그 오열하는 그것을 여러분들도 다 봤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량물 작업에 대해 가지고는 포스코에서 들어오는 원당 7,000kg, 금형 같은 게 자주 여러분들이 세팅하고 하는 거는 1,500kg에서 2,500kg, 3,000kg 간다. 가기 때문에 면노포, 과열노포 확실하게 챙기면서 그거를 쓸 경우에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작업을 해야 한다. 여러분과 출근하는 시간에 비례가 퇴근 시간도 출근할 적에 정상적인 몸으로 들어왔다면은 퇴근도 정상적으로 퇴근할 수 있는 그런 관리감독자가 퇴근을 시키게끔 해줘야만이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역할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누가 해야 되느냐? 관리감독자 혼자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하고 같이 안전에 대해 가지고 같이 작업할 적에 한 번 더, 두 번 더, 세 번 더 생각을 하고 지정된 보호에 대해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달기 보조 기구에 대해 가지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크레인 작동하는 상태에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작업을 꼭 해야 한다. 라고 서두에 먼저 교육을 시키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난 뒤에 현장 작업 배치를 합니다. 하는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때까지 저압철심반에 대해 가지고 사고가 난 거는 뭐냐면은 2번 매칭기 좌측손 새끼손가락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골절된 거 하나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사고가 난 거는 그 외에는 사고 한 개도 안 났습니다. 그거 장담합니다. 근데 이 도표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는 사고 사례에 대해 가지고 이거는 어차피 우리 상공장 가공관에도 있어요. 가공관에도 있고 시공부도 있고 이 선반에 대해 가지고는 옛날 대중적으로 엄청 NC 선반 놓은 전에 이걸 가지고 전부 다 작업을 해왔던 것입니다. 근데 저 바깥에 외주 조그마한데 그런 데가 가지고 동년 선반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손가락 잘리고 막 이거 뒤틀리고 뭐 손 이만큼 툭 빠져나가고 팔 이것도 툭 빠져나가고 그런 사고가 많았을 거예요. 왜 아느냐? 안전가에서 그런 사고 사례의 집에 대해 가지고 그거를 반장님들 PC를 많이 보내줍니다. 많이 보내주면은 그걸 보고 요거는 우리 거 적합하지 않다. 그 판단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교육을 시킵니다. 정신 교육을. 그래 이것도 똑같이 선반을 작업하는 상태에서 가공물에 의해 가지고 그 칩 자체가 절단된 칩이 나오는 게 있고, 그리고 스크류처럼 말리가 나오는 칩이 있어요. 스크류처럼 말리가 나오는 칩이 있는데 여기에 내가 면장갑을 끼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규정상 지정된 도구에 내가 선반 작업하는 상태에서는 면장갑을 끼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저 가죽장갑을 끼야 됩니다. 가죽장갑을 끼는 거하고 면장갑을 끼는 거하고 똑같이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면장갑은 딱 달라붙어요. 그런데 가죽장갑은 거기에 내가 공간이 좀 많이 뜹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뭐냐면은 말렸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만약의 경우에 작업자가 실수를 인해 가지고 말렸을 경우에 그 원심력에 의해 가지고 가죽장갑은 이게 손하고 많이 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끼껴진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는 고려 알고 있습니다. 고려 알고 있고 고려 알고 있으니까 이 가공물 지정된 도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공물이 감기물이 인해 사고가 난 그 사례입니다. 자, 요거는 밀폐 공간 고장 작업 중 방독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도류 유전기의 질식 이것도 또한 똑같습니다. 내가 아침에 서두에 이야기했다시피 자, 저분이 08시 30분부터 출근을 해가지고 퇴근 시간 5시 30분까지 자, 지정된 보호구 방독 마스크를 착용했다라고 한다면 08시 30분부터 퇴근 시간까지에 대해 가지고는 아무런 저런 사고 없이 가정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지정된 방독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그 부분에 쓰지 않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 부분은 질식인데 그 병원에 갔던가 아니면 사고가 났으면 아마 영안치료 하지 않았겠느냐. 저것도 또한 똑같이 저렇게 된다면 가족들에 대해 가지고 저기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가족이 그 앞에서는 또 오열을 할 수밖에 없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지정된 안전보호구를 꼭 착용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1공장에서 5공장까지 효성중공업 전체가 사고 없이 안전된 작업, 사고 없이 안전사고 없이 그런 회사로 갔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다음 발표 하면 된다. 여러분들 이건 어떤 작업일까요? 보장 작업은요. 도장 작업을 하면 어떤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고 작업해야 될까요? 아시는 분? 이중이 말고. 페인트는 차단기, 배락기가 상당히 많이 하시죠. 여기 진폐 환자가 많이 노는 걸 알고 있어요. 많이 하시는 부서에서 모르면 안전사고가 앞으로 많이 날 수 있다는 결과 아닙니다, 이게. 차단기 도장문제 없습니다. 자, 누가 뭘 착용해야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방독 마스크를 필히 착용해야 돼요. 또 방역을 입고 작업해야 돼요. 이렇게 안 하다 보니까 이 앞에 그 숫자 나오는 거 봤죠? 진피 환자가 1,506명이 나왔어요. 이 숫자 이후에 우리 동료가 이 숫자에 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꼭 보호 밀폐 지역 페인트 공예 복을 잘 착용해 주십사는 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보소 작업입니다. 변압기 많이 추가하시죠? 차단기 아예 없습니다. 이분들 작업은 뭘 또 무슨 보호를 착용해야 될까요? 혹시 아시는 분? 네? 그렇지. 안전벨트 하나 넣었으면 또 안전모 또 넣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하트를 하나 때립니다. 맞습니다. 안전모, 안전대, 안전함 꼭 필히 착용해. 하여간 안전모는 보솔 총합에 머리가 많이 부딪힙니다. 저도 변압기도 일해봤고 차단기도 일해봤습니다. 그쪽에는 저보다 쇠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물체에 부딪히면 머리가 박살납니다. 특히 그 차단기 쪽에는 딱 낮아가지고 복잡하게 밑을 막 디딩하면서 머리를 많이 부딪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쪽에도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생산관리팀에 있는 분이 처음에 현장에 왔어요. 뭐 현장 피한 교체하고 그냥 하이를 안 쓰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 좁은 길을 들어가다 머리가 부딪혔어요. 그럼 벨이 번쩍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날도 이렇게 하이브를 딱 씌고 턱을 딱 하고 오더라고. 왜 하이브 씌고 오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한번 같이 보니까 하이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겠더라. 그래서 그분 항상 이런 하이브 쓰고 오시더라. 여러분들 그 동료들도 꼭 하이브 쓰시기 위해서 안전장 착용하도록 동료를 부탁드립니다. 조금 몇 시간 착용한다고 해서 안 하다가 욕구라지 됩니다. 욕구라지. 이 우리 어떤 장면이 아십니까? 대가리 깨져가고 치료가 있는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조금 불편하다고. 네? 장갑 안 끼고 가다가 끊기가지고 철심이나 또 변압기도 철심 많죠. 칼날 아닙니까 칼날. 손가락 잘려가고 안 잘리면 처음 다야지. 보십시오.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이 오랫동안 며칠 몇 달 가까이 걸려요. 또 보겠습니다. 조금 불편하다고 안경 쓰고 작업하면 되겠는데 안 해가지고 이게 보십시오. 팽식이라고 이래 살아야 돼. 이래. 안전함. 자식이 소금이 안 싫으면 이게 전문 착용 정리하고 팽생을 이게 됩니다. 마스크 좀 쓰면 돼, 안 쓰면 팽생 사서 마스크 쓰고 살아야 됩니다. 너무 일 아닙니다. 다 우리 동료들이고 내 일입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안전대. 잘 보이십니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위험 요소로부터 우리의 몸을 완전히 보호할 수는 없지만 외부의 유해 위험 요인을 차단하거나 그 영향을 잠재시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피해의 정도와 크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작업 조건 및 환경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는 지급받은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보호구 착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자, 이상으로
이음 매지 훈련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음 매지 훈련 준비. 안전보호 착용.